3단원부터 그거 하면 그냥 빨리 해보죠. 일단 그 전에 3단원 같은 경우는 4단원이랑 좀 다르게 그냥 계산이 없고 기본적으로 일단 암기가 바탕이 돼야 돼. 암기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바탕으로 암기가 돼야 되는 거고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돼. 지금 아무래도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그 이전에 개념 같은 경우는 꼼꼼히 돼야 된다고 하는 거 생각해주고 맨 처음에 나오는 이제 화학 결합이라고 해서 이온 결합, 고온 결합, 금속 결합 얘네들 특성 어떤 건데 여기는 그냥 진짜 암기가 좀 잘 돼야 되고 첫 번째 이온 결합부터 쭉 가보자. 봤을 때 일단 고온 결합의 전기적 성질이라고 나오는 건데 제일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문제로 나오는 게 물의 전기분해. 여기서 일단 한 문제 무조건 나오고 한 문제 이상이 물의 전기분해. 물의 전기분해라고 하는 거는 물이 H2O잖아. 근데 H2O가 이제 전류를 맞아서 분해가 되면은 수소랑 수소기체랑 산소기체로 분리가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개수를 맞춰봐 보면은 뭐 이렇게 되겠지? 그치? 개수 맞추는 것도 했었으니까는 그 산화원호 산화수 개수 맞추는 거 말고 이런 거는 했었잖아.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물에 전해질을 조금 넣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전해질은 뭐야? 전해질 그 왼쪽 아래 뭐라고 돼 있어? 왼쪽 아래 그 전해질 뭐라고 나와 있어? 전해질. 수용할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 그렇지.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거야.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거야. 전류가 흐르게 해주는 건데 왜 물에 전해질을 왜 넣는 거야? 전기를 넣었어. 그치? 맞는데 그러니까 우리 수영장 갔는데 수영장에 그 전기 코드 넣었어. 전류 흐르는 거 넣었어. 그럼 거기 있는 사람 다 감전돼 아니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다 감전되지 않아. 거기 안에다 전기 흘려주면은 드라이기 하는데 샤워하면서 드라이기 해. 거기 코드에 물을 다 묻혀가면서. 그 저주선으로 왜 코드 그거 하지 말라 그래? 물이 전기가 통하기 때문인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왜 물에 전해질을 조금 넣는 거냐면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물이라고 하는 거는 순수한 물인 거야. 순수한 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H2O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시는 물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사실은 H2O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미네랄, 그러니까 어떤 양이온도 있고 음이온도 있고 되게 많아. 사실은 우리가 마시는 물에 H2O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다른 무기질이라든가 이런 이온 같은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거고 순수한 물이라고 하는 거는 오로지 H2O만 있는 거고 딱 H2O만. 그럼 이게 보면 전류가 안 흐르는 거예요. 순수한 물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안 흐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해질을 넣어주는 거야. 순수한 물에는 전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전해질을 넣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고 그리고 실제로 막 실험실 같은 데서는 증류수를 보지. 증류수라고 하는 게 한번 날린 거잖아. 이온 같은 것들이 날린 거거든. 그래서 걔네들 이런 거라서 걔네들 마시면은 우리가 마시던 거랑 달라가지고 얘네 먹으면 막 배탈 나오거든. 증류수 마시면 다른 거니까. 그래서 물에 전해질을 넣어준다. 순수 물. 전류 흘려보내주려고. 그래서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물이 분해돼서 플러스 극에서 산소기체. 뭐여야 돼? 플러스 극에서 산소기체.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라고 하는 거. 다시.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기체야.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기체야. 지금 외워야 돼. 지금.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기체.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기체가 발생한다는 거. 이제 밑에 봐보자. 밑에 봤을 때 지금 전기분해 장치에 황산나트륨을 녹인 증류수. 지금 증류수라고 하는 게 순수한 물인 거고 여기서 말하는 황산나트륨 자체가 전해지는 거죠. 얘가 전해지는 거야. 황산나트륨 여기서는. 그럼 황산나트륨이든 뭐 염화나트륨이든 물을 넣어줬다 그럼 걔가 전해지라고 생각하면 돼. 전류를 흘려보내주려고 하는 거. 왜냐면 기본적으로 황산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뭐야? 황산나트륨 어떻게 써?
요거죠. 얘가 황산 나트륨인 거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온결합 화합물인 거니까 당연히 aqueous, 그러니까 수용의 상태에서 이온화를 할 거잖아. 이런 식으로 이온화가 될 테니까. 이거 중화 반응이 있을 거잖아. 자동으로 이온화한다. 이온결합 화합물 같은 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를 녹이면 플러스랑 마이너스 이런 거 생기는 건데 전류가 흐르겠지. 플러스랑 마이너스 생기는 거. 순서가 아니라. 그래서 또 나와 있지만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 기체가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 건데 1대 2의 부피비로 발생한다고 하는 거. 1대 2의 부피입니다. 1대 2의 부피. 그래서 봐봤을 때 아까 얘기했지만은 증류수에 기본적으로 황산나트륨을 녹이는 까닭 같은 경우에는 순수물 같은 경우는 전류가 안 통하는 거니까 전해질을 흘려보내서 전류를 통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아까 얘기했던 거고 그 다음에 각 극에서 하는 반응 일단 얘가 무조건 암기가 돼야 돼. 얘는 암기 각 극에서의 반응 암기 해줘야 되고 그럼 천천히 봐봤을 때 그냥 같이 봐보자. 지금 기본적으로 플러스극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극에서는 뭐 나온다고 했어? 산소 기체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H2O가 분해되면서 일단 산소 기체가 나오는 거야. 산소 기체. 근데 산소 기체만 나오면은 여기 수소가 있잖아. 수소는 어떻게 나오냐? 수소 기체는 나오면 안 되잖아. 플러스에서. 그러니까 수소 이온의 형태로 나오는 거야. 수소가 나오는 게 아니라 수소 이온이 나오는 거야. 괜찮을까? 다시 선생님 어떻게 쓰냐면 물을 분해해서 산소만 나와서 플러스에서 근데 왼쪽에 지금 수소 있으니까 오른쪽에 수소 이온 썼어. 왜냐면 개수 맞아야 되잖아. 개수 맞아야 되잖아. 양쪽에. 그렇지? 근데 여기가 지금 플러스잖아. 오른쪽이. 근데 우리 그 산화환원 반응할 때 했지만은 양쪽 반응물이랑 생성물의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같아야 되잖아. 지금 왼쪽 같은 경우에 전하가 없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에 전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는 마이너스까지 같이 있어줘야 되기 때문에 전자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 전자까지 있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개수 맞춰주면 되는 거지. 개수 맞추면 어떻게 돼? 여기 2가 있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1이고, H 플러스 같은 경우에 여기 지금 수소가 지금 4개 있으니까 오른쪽에 4개 쓰면 되는 건데, 왼쪽, 오른쪽 반응물과 생성물의 전화 합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쪽이 전화 합이 0이면 여기도 0이어야 되는 거니까, 플러스가 지금 4개 있으니까 전자도 4개 있어야지 0이 되겠지. 전화 합이. 처음에는 이렇게 맞추고 나중에는 이 식 자체를 외워야 된다고 하는 거 생각해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 같은 경우에는 수소 기체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물이 분해돼서 수소 기체가 나오는 건데 근데 수소 기체 많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수소 기체만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왼쪽에 지금 산소가 있는 거니까. 근데 산소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OH 마이너스 형태로 나와. OH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 형태로 나온다. 근데 그러면 또 전화가 맞아야 되는 거니까 오른쪽에만 마이너스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왼쪽에도 같이 마이너스로 전자까지 표시해줘야 되는 거지. 전자까지. 그럼 개수 맞춰봐 보면은 개수 맞추면 어떻게 돼? 지금 왼쪽 같은 경우에 여기 4를 쓰면 그럼 수소가 지금 8개인 거니까 앞에 똑같이 4를 써줘야 되고 왼쪽에 지금 반응물 산소가 4개인 거니까 생성물에서도 4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앞에다가 4라고 써야 돼. 그럼 오른쪽에 지금 마이너스가 4개 있는 거니까 전자 같은 경우에도 반응물 4개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딱 계속 가는 거잖아. 왜냐면 OH 마이너스한테도 있으니까 OH 마이너스인데 여기 H 있으니까 여기 4개여야지 4개 돼서 여기 왼쪽 8개 되는 거지. 2R2 여기 2 주고 그래서 기본은 플러스 극에서는 물이 분해돼서 산소가 나오는 건데 나머지 부산물들이 나오는 거 계속 맞춰주려고 마이너스 극 같은 경우에는 물이 분해돼서 수소 기체가 나오는 건데 나머지 부산물들이 또 나오는 거야. 그럼 두 개를 더해주게 되면 두 개를 더해주면 전체 반응이 어떻게 돼?
왼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인 거니까 빼주면은 2H2. 그치? 그 다음에 전자전자 사라지는 거죠. 전자전자 사라지고 그 다음 뭐가 만들어지냐면 H2가 우리 근데 산소기체랑 수소기체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개수만 맞춰주면 돼요. 개수만 맞춰주면 그치? 그래서 이 플러스랑 마이너스 전체 방식이 무조건 넣어야 돼. 무조건 기억을 해줘야 된다. 기본적으로 산소기체는 플러스 부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수소기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부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근데 지금 반응식 봐봤을 때 플러스 극에서 산소 만들어질 때 지금 물이 전자를 잃는 거잖아. 전자 내놓는 거잖아. 물이 전자 내놓는 거지. 반응 생성원이 생겼으니까 물이 산화하는 거야 화나는 거야? 준영아? 전자 잃으면 산화하는 거니까 산화인 거지 산화. 얘가 산화야 산화. 전자 잃었으니까 여기는 산화야 산화. 플러스 극에서는 산화야 산화. 마이너스 극에서는 반대로 전자를 얻었으니까 환원이 되겠지 환원. 환원이 된다. 산화환원 과정을 배웠으니까는 조금 기억을 해주고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그런 거 배우는데 그 산소랑 수소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체고 막 무색이니까는 안 보이잖아. 얘네들 수소인지 산소인지 모르잖아. 근데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냐면 기본적으로 부피비. 지금 그 책으로 잘 봐봤을 때 지금 수용액의 선이 여기 이만큼 돼 있고 여기 이렇게 내려와 있어. 그러니까 기체의 부피비가 1대2라는 거야. 왜냐면은 기체 개수비가 1대2인 거니까. 1대2인 거니까. 그러니까는 부피비가 1대2인 거죠. 개수비가 부피비인 거죠. 일단은 써요. 개수비가 부피비다 라고 하는 기체에서. 그러니까 수소가 2배 나오는 거죠. 수소가 2배. 그래서 수소가 2배 나온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거 외울 거면 다 나오니까. 황산나트륨은 전해질 때문에 녹는 거고. 그다음에 이 산소 수소를 이제 또 구별하는 방법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산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향을 가져도 되면은 활활 타오른다. 불씨가 활활 타오른다. 그러니까 촛불 같은 거 갖다 대면은 산소 같은 경우는 불씨가 활활 더 잘 타오르는 거야. 근데 수소를 가져다 대면 어떻게 되냐면 퍽 소리를 내면서 탄다. 퍽 소리를 내면서 탄다. 얘는 수소 기체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산소는 활활 타오른다. 수소는 퍽 소리를 내면서 탄다. 지금 이거 뭐 중학교 때 했지? 기억을 해줘야 되고. 중요한 거는 부피비가 1대2. 그러니까 플러스에 산소 나오고 마이너스에 수소 나온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전체 반응식 암기가 돼야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전체 3개 기억을 해주고. 그래서 결론은 물 분자를 이루는 수소 원자랑 산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전기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으니까 분리가 되는 거죠. 전기 분해를 했을 때 전류를 흘려줬을 때 분해가 되는 거니까 아 얘네들이 결국엔 전기적인 상호작용으로 결합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기본적으로 우리 물은 공유결합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 그렇지? 물은 공유결합으로 되어 있는 건데 물을 전기 분해하게 되면은 전자들이 움직이니까 전자들이 잃고 움직임에 따라서 분해가 되는 거니까 결론은 아 공유결합에 전자가 관여하는구나 얘를 알 수 있다는 거야. 공유결합에 전자가 관여하는구나 라고 하는 게 결론인 거지. 기본적으로 실험했을 때 결론을 알아야지. 결론 꼭 기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의 전기분 아니면 이제 뭐 염화나트륨 전기분도 있긴 한데 그 이전에 우리 이온결합의 정기적 성질 앞에서는 공유결합의 정기적 성질을 본 거고 이제 여기서는 이온결합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결합해 있는 이온결합의 정기적 성질을 본 건데 이온결합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염화나트륨이죠.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Na 플러스랑 CL-랑 결합해서 NaCl 그러니까 이온결합으로 그렇지? 그래서 얘 전기적 성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외워줘야 돼. 고체 상태에서는
이유는 안 중요하거든. 이유는 안 중요한데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 없다. 액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 있다. 이거 외워야 돼. 고체 상태는 전기 전도성 없고 액체 상태. 여기서 말하는 액체라고 하는 거는 용융액, 그러니까 NaCl 자체가 녹아있는 거야. 물에 녹아있는 소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NaCl 자체가 녹아있는 거. 그게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적으로 우리 소금물은 전기 흘러 안 흘러? 소금물 전기 흘러 안 흘러? 흘러 안 흘러? 흘러지. 흐르는 거지. 왜냐면은 NaCl이랑 물이랑 같이 쓰면은 물 그냥 있는데 NaCl은 녹으면 Na 플러스랑 CL-될 거니까 이온 있으니까 전기 흘릴 거잖아. 그렇지? 참고적으로 써볼까? 참고적으로 수용액 상태에서는 수용액 그러니까 AQ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 전기 전도성 있다. 수용 상태에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고체에서만 없고 액체랑 수용 상태에서 있는 거지. 생각해주고. 그래서 이유 같은 경우는 밑에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고체 상태에서는 NaCl이 단단하게 결합해 있어서 이 Na 플러스랑 CL-가 나오지를 못해. 그래서 전기가 안 흐르는 거야 고체 상태에서는. 근데 가열을 하게 되면은 NaCl 자체가 녹게 되면은 Na 플러스랑 CL-가 움직이다 보니까 Na 플러스는 정전기적인 인력으로 마이너스 극쪽으로 끌려가게 되고 CL-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인원이니까 정전기적 인력으로 플러스 쪽으로 끌려가게 되면서 전류가 흐르는 거지. 이해될까? 형이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잡아당기는 거고 플러스는 마이너스가 잡아당기는 거니까 이유는 근데 안 중요해. 이유는 안 중요하고 고체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는지 없는 건지 생각해주면 되고. 그다음 두 번째로 잘 나오는 게 염화나트륨의 전기분해. 염화나트륨의 전기분해. 이거 기억을 해줘야 돼. 여기 전류 흘려주게 되면은 플러스 극에서는 염소 기체, 마이너스 극에서는 나트륨이 생깁니다. 꼭 기억해줘. 아까 물의 전기분해랑 마찬가지로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에도 기억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전기분해 봤을 때 기본적으로 지금 플러스 극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극에서는 뭐가 생긴다라고 했었냐면 기본적으로 염소 기체가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생성물에서 염소 기체가 발생하는 거야. CL2지? CL2. 그치? 근데 생성물 쪽에 지금 CL이 두 개가 있으려면 왼쪽에도 CL이 있어야 되는 건데 CL- 형태입니다. CL-. 근데 또 전자 맞춰줘야 되는 거니까 생성물 쪽에 전자 있어야 되겠네. 그래야지 양쪽에 둘 다 마이너스가 있어요. 반응 생성물에. 그럼 개수만 맞춰주면 되는 거죠. 여기가 지금 CL2인 거니까 CL2인 거니까 2라고 해주고 전자는 여기 왼쪽에 마이너스 두 개 있는 거니까 생성물에 두 개 있어야 된다. 생각해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나온다고 했었냐면 나트륨이 나오는데 나트륨 이온이 아니라 나트륨 그 자체. 나트륨은 뭐야? 나트륨은 금속. 나트륨 이온이 아니라. 그럼 생성물 쪽에 나트륨이 있으려면은 반응물 쪽에 나트륨 이온이 있어야 되는 거지. 왜 Na 플러스랑 CL 플러스가 나눠져 있는 거니까. 근데 또 전화 맞아야 되는 거니까 오른쪽은 전화가 없는데 왼쪽도 전화가 없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플러스 있으니까 전자 끼워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유추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한 번만 보여주는 거고 묻는 건 보여주고 나머지 다음부터 외워야 돼. 그럼 외워서 바로 걸었을 거야. 얘는 그냥 처음이니까 한번 써보는 거야. 한번 써보긴 해야 되니까 이유를 설명하면서 나중에 그냥 외워서 줄 거라고. 그럼 뭐 계속 이렇게 써주면 이렇게 왜 쓰는 거냐면 여기 전자 없애주려고 같이 더했을 때 이렇게 더했을 때 이 전자 없애주려고 앞에다 1을 붙인 거고. 그럼 전체 반응 같은 경우는 지금 Na 플러스가 CL-가 나온 거니까 두 문제 NaCl이라고 그냥 하면 되겠지? NaCl이 분해됐을 때 나트륨이 생기고 염소 기체가 생긴다고 저는 요거 중요해가지고 주경은 뭐라고 했어? 플러스극에서는 염소 기체가 발생하는 거고 마이너스극에서는 나트륨이 발생하는 건데 전체 같은 경우는 나트륨이랑 염소 기체 둘 다 나오는 거 대신에 얘가 플러스극,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입니다. 라고 하는 거. 생각해 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기억을 해줘야 될 게 기본적으로 염소기체가 플러스에서 발생한다고 했는데 염소기체의 특징 같은 경우는 되게 냄새가 되게 이상해. 되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되게 맡기가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황록색 기체. 아, 얘 하면은 얘가 염소기체구나. 이거 생각해줘야 돼. 자극적인 냄새는 안 쓸 수도 있어. 대신에 황록색 기체가 나와. 염소기체는 항상. 황록색 기체? 아, 염소가 나는 거구나. 생각해줘야 되고. 그래서 염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인 거니까 플러스에 잡아당겨지는 거니까 플러스가 근처에 생기겠지? 당연히. 그 다음에 Na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플러스인 거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갈 거야. 마이너스 쪽으로. 그래서 금속 나트륨 얘 얘기하는 거. 얘 나트륨 이온이 아니라 얘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 은색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주변에 은색 물질, 그러니까 은색 물질이라고 하는 건 얘가 나트륨, 금속 나트륨, 고체 얘기하는 거 고체, 은색 물질이 생성된다라고 하면은 아 얘 금속 나트륨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아까 산소, 수소 구별한 것처럼 얘도 특징 기억해 주고. 그래서 얘도 플러스 쪽에서 뭐 마이너스 쪽에서는 뭐 나오는 건지 이렇게 주고. 그래서 얘도 이제 결론 같은 경우에는 NaCl 같은 경우에도 이온 결합이기 때문에 이온 결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자가 다 이동하고 있지? 전자가 이동하고 있으니까 이온 결합 사이에도 전자가 관여한다는 거. 전자 결론이 아까 결론 자체는 고온 결합이랑 똑같은 거지. 그 결합 사이에 전자가 관여한다는 거야. 고온 결합도 그렇고 이온 결합도 그렇고 그 결합 사이에 전자가 관여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전체 반응식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전체 반응식을 꼭 암기해줘야 되죠. 무슨 전기분해? 염화나트륨 용융에게 전기분해 두개 꼭 기억해줘야 돼. 여기까지 괜찮을까? 안 하지 괜찮아? 형언니 준영이 괜찮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한 많으면 세 문제 정도 나오는 거고 여기 그냥 확실하게 암기만 해주면 돼. 그냥 전기분해 두 개씩 외워주면 되는 거지. 그게 어렵지 않아. 그다음 여기 이제 뒤에부터가 이제 되게 중요하지. 해본 사람이 있나? 옥텟 규칙 들어본 사람이 있나? 일단 통합과학, 그렇지? 통합과학 다 하긴 했잖아. 기억날까? 헤어질 때나? 네. 아, 오케이. 준영이 기억나? 옥텟 규칙이 뭐야? 알아듣나? 안 나. 비활성 기체의 틀을 만족할 수 있는. 그렇지. 준영아, 일족 원소를 뭐라고 해? 일족 원소를 뭐라고 해? 몰라. 알칼리 분도 있잖아. 알칼리 분도. 그렇지. 알칼리 분도 생각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거랑 똑같은 게 일족 원소를 내가 많이 몰랐으면 거기다 적어놔봐. 비활성 기체 나오니까 하는 얘기인데 우리 일족 금속을 뭐라고 하냐면 일족은 다 수소 빼고 일족에 수소를 제외하고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고 이족은 뭐라 해? 비금. 아이 근데 이쪽에 그런 게 있어요? 할로젠은 17종 아니에요? 근데 얘는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족은 그냥 안 써야겠다. 이족은 괜히 헷갈릴 것 같아서 쓰지 말고 17쪽은 이제 할로젠 뭐 할로겐 똑같은 거야. 18쪽이 비활성 기체. 우리는 이제 비활성 기체 잠깐 볼 건데 이
이 이름 자체에 그게 있는 게 기본적으로 다 기체야. 18쪽은 다 기체야, 기체. 그리고 비활성이라는 건 뭐야? 비활성? 활성 안 하면 비활성은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안정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안정하기 때문에 활성이 없는 거야. 기본적으로 불안정하면 결합을 하고 싶어 하는 거고 안정하면 결합을 안 하고 싶어요. 자기 스스로 안정한데 왜 결합을 해? 그치? 아니 혼자 있는 게 좋아. 혼자 있는 게 좋은데 왜 손을 왜 잡아봐? 혼자 있는 게 싫으니까 그런 거잖아. 그치? 그런 거로 생각해주면 되고 안정하기 때문에 비활성이라고 하는 거는 안정한 기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18쪽 규칙은 왜 안정한 거냐면 옥택 규칙을 만족하기 때문인 거죠. 이 안정하다라고 하는 게 화학에서 안정하다라고 하는 거는 옥택 규칙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헬륨, 네온, 아르곤 이 정도 18쪽에는 주기율표에 18쪽에 해당하는 것을 비활성 기체라고 한다. 이런 뜻인 거고. 그래서 옥택 규칙 같은 경우는 전자배치가 288인 거잖아. 288 맞아? 맞지?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K 껍질, L 껍질, M 껍질 맞아? 괜찮지? K, L, M 이렇게 288로 만족한다고 하는 거 헬륨, 그러니까 1주기만 딱 얘가 두 개인 거니까 그쵸? 오비탈 작으니까 그래서 비활성 기체의 전자배치 같은 경우는 288에 만족하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안정해서 전자를 잃거나 얻으려고 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온이 안 된다는 거야. 이온화가 안 돼. 이온화가. 그렇지? 이미 안정하고 그러니까 이온화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밑에 전자배치 잘 봐주고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가 많을 거야. 이런 식으로. 앞에서도 나오겠지만 그럼 이제 뭐를 알아야 되냐면 얘를 보고서 이제 주기율표가 기본이 되는 게 혜원아 잘 봐봐. 이제 그리고 있어. 한 개, 두 개. 이게 뭐야? 질소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된다고. 알겠지? 얘 보고서 아니 질소 5 나오면 바로 알겠지? 바로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이 오피탈 쓰는 거는 뭐 안 해도 되잖아. 우리 또 열심히 했잖아. 혜원이랑 그렇지? 해주고. 그래서 옥택 규칙은 우리 통합학 됐잖아. 288로 기억해주고 288이다. 그래서 이 그림상으로 나왔을 때 얘네들이 어떤 원소인지 바로 알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림 나왔을 때 어떤 원소인지 바로. 약간 팁은 굳이 이 전자를 다 셀 필요가 없잖아.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만 세면 되는 거지. 전자 껍질 몇 개인지 보고서 1주기인지 2주기인지 3주기인지 판단하고서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 그러니까 원자가 전자, 최각 전자가 몇 개인지 센 다음에 그럼 걔 몇인지 말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주기율표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때 설명했지만은 기본적으로 1족, 2족, 3족 금속 원소들 같은 경우에는 한 개, 두 개, 세 개인 거죠. 원자가 전자가. 근데 얘네들 8개 만족하고 싶어. 그러면은 5개를 얻는 게 편해, 3개를 잃는 게 편해? 13족 같은 경우는 잃는 게 더 편한 거지. 3개를 잃는 게 더 편한 거잖아. 5개 얻는 것보다. 근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전자를 잃는다는 거야.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어. 전자를 잃는다라고 하는 거는 양이온이야, 음이온이야? 양이온. 전자를 잃는다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 금속 원소. 금속 같은 경우는 전자 잃어. 그래야지 안정해지니까. 근데 그건 다른 말로 해서 무슨 말이야? 무슨 이용이 된다는 거야? 양이온이 되기 쉽다. 이런 얘기인 거고. 반대로 비금속 원소 15족부터 17족. 당연히 여기 1족 원소에서 수소는 뺀 거야. 금속이니까. 15족부터 17족까지는 이제 비금속이라고 하는 건데 비금속은 전자를 얻는 게 더 편하다. 옥택 규칙에 만족할 때. 근데 전자를 얻는다라고 하는 거는 음이온이 되기 쉽다는 얘기예요. 음이온이 되기 쉽다.
다음에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방금 설명한 거. 먼저 이온 형성법 규칙. 양이온 같은 경우에는 금속 원자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이뤄서 양이온 형성에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물질을 이루고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비금속 원자 같은 경우는 음이온 형성에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물질을 이룬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표현이 등장하는 거냐면 지금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Mg2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 12종이니까. 근데 Mg2 플러스 되면은 전자배치가 이렇게 되잖아. 그치? 얘 두 개 날아가는 거니까 전자배치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는 누구의 전자배치랑 똑같아? 이온 빼고 보면은? 네온이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그네슘 이온은 네온과 같은 전자배치를 갖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문제에서. 이해될까? 그 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에 두 개 얻게 되면 얘 누구랑 똑같은 거야? 해도 되고 산소 이온 같은 경우는 삼소 음이온 2-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네온과 같은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배치를 가져서 안정해진다. 이렇게 표현해요. 문제가. 문제. 이렇게 이렇게 좀 낫다. 그러면은 뒤에 문제 풀어보자. 1번이랑 4번에 문제. 1번이랑 4번. 바로 뒤에 1번이랑 4번. 좀 1번이랑 4번. 좀 1번이랑 4번. 몇번 불러요? 1번이랑 4번. 얘까지만 하면 쉴 건데. 이거 좀 잠깐 시작하자. 5번. 1번 같은 경우 A랑 B에 모이는 기체인 지금 물의 전기 분해인 거니까 플러스 극 같은 경우에는 산소 생기는 거고 산소 기체 마이너스 극 같은 경우는 수소 생기는 수소 기체 생기는 거지. 생각해주면 되고 기체의 부피비는 뭐라고 했어? 1대2다. 외워주면 되는 건데 전체 식 같은 경우에는 암기가 돼야 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개수가 부피비인 거니까 2대1이다. 이렇게 생각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화학 같은 경우는 문제 풀이도 같이 할 거니까는 4번 같이 이렇게 문제 원자 A, D 이렇게 알파벳으로 나오잖아. 그러면 무조건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A, B, C, D가 어떤 원자인지부터 먼저 밝혀야 돼. 그러니까 그냥 A, B, C, D로 푸는 게 아니라 얘가 산소 A 같은 경우에 얘가 산소 그다음에 플루오린, 얘가 나트륨, 마그네슘 이것부터 일단 밝히고 써야 되는 거야. A, B, C, D가 각각 어떤 원자인지. 그래서 안정한 이온일 때 양이온 되는 거는 금속 원소 얘기하는 거니까 C랑 D가 되겠고 음이온 되는 거는 비금속이니까 O랑 F가 되겠고 같은 비활성 기체의 전자배치를 이룬다. 이온이 될 때 얘네들은 O2-O2- 플로린 그냥 마이너스 Na 플러스
mg2 플러스 하면 누구의 전자배수랑 같아지는 거야? 네. 네온입니다. 네온이랑 네온의 전자 배수. 두 번째 전자 껍질에 8개를 채워. 그러니까 총 10개가 네온의 전자 껍질이 같아진다. 10분만 쉬었다가 얼른 한꺼번에 합쳐서 끝내주고 10분만 쉬었다.